자, 예, 기술권 보시죠. 다음에 이제 206쪽입니다. 면적 등의 산정에 대한 거고요. 1번, 건폐율 용적률이 있죠. 동그라미 1번, 건폐율. 건폐율은 건대요, 연대요? 건대이죠. 대지면적 분의 건축면적. 땅을 얼마나 덮냐. 용적률은, 연대. 대지면적 분의 연면적이죠. 얼마나 쌓아 올릴 수 있냐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요. 동그라미 1번 건폐율 땡땡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또 아니면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합계의 비율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아래 동그라미 3번이요. 건축면적과 연면적은 하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 건축물이 있으면 건축면적의 합계, 연면적의 합계가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동그라미 2번 올라가세요. 건폐율 50%, 용적률 300%, 최대한도를 적용하면 옆에 그리며 건폐율 50%, 1000분의 500이죠. 건축물 그림자 500, 용적률 300%, 1000분의 3000, 바닥면적 합계 3000까지 올릴 수 있죠. 반트닥이 지으면 6층, 뾰족하게 지으면 6층 이상으로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건폐율 용적률 최대한도는 국토계획법 건폐율 용적률 기준에 따른다. 건폐율 79742 용적률 500, 1500, 400, 100, 계획관리 100, 나머지 80 국토계획법에 있고 건축물에 대한 법이 있죠. 건축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여기까지가 있고요. 보시죠. 연면적은 바닥면적 합계입니다. 따라서 그 다음 보실게요. 2번 대지면적, 3번 건축면적, 4번 바닥면적, 그 다음에 5번 연면적으로 이어지겠죠. 대상들에 대한 정의들이 있고 굵은 2번 대지면적, 동그라미 1번 대지면적은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위에서 빛이 투가 있을 때 생기는 그림자 면적. 땅이 이렇게 돼 있다고 치죠.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이렇다면, 위에서 내려다보면, 다음과 같은 이런 등고선 모양이 이제 만들어지겠죠. 위에서 내려다본 면적입니다. 땅이, 높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면적은 똑같은 거고, 여기에 동그라미 선이 하나 더 그어지는 것 뿐이죠.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본 면적, 저 제목, 뭘 얘기하고요? 지도상의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예외, 다음 면적은 제외한다. 다섯째 줄 1, 2번, 머지않아 도로 등 설치할 예정이므로 지금부터 빼고 계산하라 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2번의 작은 1번, 건축법 도로, 법정 건축선이 정해졌으면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면적, 곧 도로 만들 거니까 지금부터 빼라. 책 잠깐 한 장, 두 장 앞으로 가시죠. 두 장 앞으로 가세요. 203쪽에 동그라미 3번 C2 그리며 203쪽이요. C2 그림 A가 자기 땅 검은색 칠한 만큼 C2 처녀 땅 쓰라고 B도 C2 처녀 쓰라고 그 화살표 쳐진 만큼 내줬죠. 거기는 곧 도로가 날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빼고 계산해라. 다음 쪽이요. 204쪽 왼쪽 그림, 굵게, 빗금 쳐진 곳이요. 빗금 쳐진 곳. 자기가 배추 윗그림, 배추 키우고 살든지, 아니면 건물 짓고 싶어서 도로를 냈죠. 도로, 하자고 내는 거잖아요. 곧 도로 낼 거니까 지금부터 빼고 계산한다. 라고 하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요. 206쪽에 굵은 2번, 대지면적, 동그라미 2번, 작은 1번, 건축법 도로 정했었으면 곧 도로 낼 거니까 지금부터 빼고 계산한다. 이번 대전의 도시군계획설, 도로공원 등 정해졌으면 곧 도로공원 설치할 거니까 지금부터 빼고 계산한다. 다음 쪽에 이 전체에 대한 요약된 표가 있는데 어차피 문장으로 보실 거니까 요약된 표는 나중에 보도록 하시고 굵은 3번 건축면적, 동그라미 1번 정의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건축물의 그림자 면적을 얘기하는 거죠. 위에서 내려다본 면적을 얘기합니다. 따라서요. 건물이 이렇게 있고 또 아니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림자 면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림자 면적,
땅에 붙어 있는 면적이 아니라 그림자 면적이죠. 여기까지가 그림자 면적이 됩니다. 위에서 내려다본 면적, 외벽의 중심선, 무게는 중심선에 걸리니까요. 그래서 수평 투영 면적, 건축물의 그림자 면적. 얘도 투영이지만 땅에 땅 그림자가 생기지는 않잖아요. 지도상 면적, 그림자 면적 이해하시면 됐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1m 이상 돌출된 부분은 끝에서 1, 2, 3, 4m 뺀다. 작은 1번 전통 사찰 4글자 몇 미터요? 4m. 2번 축사 돼지집 3글자 몇 미터요? 3m. 그러니까 오리집 되죠. 소집 곤란하고요. 닭집 곤란합니다. 2글자 안 되고 3글자 3m. 한옥 2글자 몇 미터요? 2m. 기타는 1m 빼준다는 거죠. 보죠.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건물은 이러저러한 사정상 여기를 뭔가를 뻗어놔야 됩니다. 뻗어놔야 되는데 여기까지 그림자 너무 억울하잖아요. 다 허당 공간인데. 그래서 끝에서 1m 빼준다. 그러니까 전통 사찰 그냥 편하게 그리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쭉 뻗는 게 맛인데 여기 끝까지 허당 공간 너무 억울하잖아요. 끝에서 4m 빼준다. 허당 공간 끝에서 글자 수에 따라서 1, 2, 3, 4m 빼준다. 동그라미 3번. 다음은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지표면부터 1m 이하에 있는 부분.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그 건물이 있는데요. 1m 이렇게 뻗어놓은 게 있습니다. 뭐 1m 뻗어놨는데 1m 공간에 사람 들어가서 생활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그 자리 그림자 면적 빼준다. 뭐 기타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208쪽에 그러니까 4번 건축 면적. 뭐 건축 면적 보기 전에 옆쪽 보시면 209쪽 그러니까 연면적 한동 건축물의 지상층, 지하층, 바닥 면적 합계를 얘기하죠. 점 정의 연면적은 하나 건축물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로 한다.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바닥 면적 합계가 연면적이죠. 다시 왼쪽이요. 208쪽에 바닥 면적.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정의. 그러니까 바닥 면적이란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 즉 각층의 일부로서 벽, 기둥, 기타 유사한 구역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 면적이요. 그러니까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 1층, 그러니까 1층, 2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요. 그러니까 201호 500. 그 다음에 202호 400. 그러니까 203호 100 있다고 치죠. 그러니까 이쪽 1000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가 3000이다. 뭐가 3000이요? 그리며 그러니까 제일 아랫줄 연면적, 각층 바닥 면적 합계 1000 합쳐서 3000이죠. 그래서 뭐가 3000이에요? 연면적, 그러니까 그림 옆에 그리며, 그러니까 208쪽 그림의 제일 아랫줄 참고 위 건축물 연면적이 얼마라고요? 3000인 거죠. 바닥 면적 합계 연면적이 3000입니다. 그러면 이 칠판이요. 이 건축물의 바닥 면적은요. 바닥 면적 정의가 건축물의 각층 또는 각층의 일부였죠. 그래서 이 건축물의 바닥 면적은 없죠. 이 건축물의 바닥 면적은 없어요. 1층에 편의점 있잖아요. 1층 편의점 가세요. 아저씨한테요. 아저씨 여기 얼마예요? 예, 뭐 사러 오셨는데요? 얼마냐고요? 아, 뭐 사러 오셨어요? 얼마냐니까요? 아니, 돈도 장난하지 마시고 뭐 사러 오셨냐고. 얼마냐니까요? 행주가 날라오죠. 바닥 면적 없어요. 꼭꼭 찍어야 얘기할 수 있죠. 찍어야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다섯째 줄 괄호 옆그림 건축물의 바닥 면적이라고 하면 어딘지를 알 수 없다. 몇 층 바닥 면적, 몇 호 바닥 면적이라고 특별히 찍어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세요. 이 그림에서요. 그림의 지하 1층 바닥 면적 얼마요? 1000. 1층 바닥 면적 1000. 2층 바닥 면적 1000. 2층 바닥 면적은 1000이죠. 그러니까 201호 바닥 면적 뭐 순서대로요. 201, 202, 203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201호 바닥 면적 얼마요? 500. 202호 바닥 면적 400. 203호 바닥 면적 100이 되는 거죠. 제목이요. 바닥 면적 범위를 정한 특정 부분 몇 층 바닥 면적, 몇 호 바닥 면적 해야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바닥 면적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예외. 1번 주유소 캐노피 등 벽 기둥에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1m 후퇴한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지금 우리 이 공간, 그러니까 그 404층 학원 주강의실 바닥 면적 지금 벽으로 딱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자로 재보면 나옵니다. 벽으로 끝이 어딘지를 알 수가 있죠. 아니 팔각정 기둥이 박혀 있으니까 기둥 끝이 어딘지를 다 재서 꼭꼭 찍어서 계산하면 되는 거죠. 벽 기둥에 구획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벽도 안 보이고 기둥도 안 보입니다.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붕 떠 있다고요. 그러니까 주유소 캐노피요. 뭐 주유소, 뭐 큰 주유소 2층 있다고 치죠. 그러니까 여기 주유기가 있습니다. 주유하는데 비 오는 날 주유하다가 기름 탱크로 물 들어가면 아무리 우산 쓰고 해도 물 들어갈 수 있잖아요. 비 들어가지 말라고 판때기 뽑아놨죠. 판때기 뽑아놨습니다. 뚝 부러질 수 있으니까 기둥 받쳐놓은 거죠. 주유소 캐노피요. 그러니까 뭐 전철 같은 곳에 그러니까 지하로 내려가는 그 계단 위에 있는 그 판때기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공간 캐노피 지붕 그 캠핑 하시는 분들이요. 그 텐트 그냥 텐트에서만 자면은 밤새 그러니까 텐트 지붕에 이슬 얹어갖고 축축해지잖아요. 옛날에는 플라이 친다고 그러고 또 아니면 좀 뭐 큰 것들은 캐노피라고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런 거죠. 자 그러면은 얘는 그러니까 주유를 하는데 비 들이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서 있으면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비 맞아요? 안 맞아요? 그때 달라요. 비가 이렇게 들이치면 안 맞죠? 비가 이렇게 치면 맞죠? 뭐 여기가 어디냐고요? 여기 서 있는 사람이 이쪽을 봤을 때 어디가 끝이냐고요? 위를 본 거 아니고 땅을 봤을 때 끝이 안 보이잖아요. 팔각정 끝에 기둥 보이죠? 이 공간 벽 보이죠? 여기는 끝이 안 보인다고요. 끝이 안 보이면 이쪽 끝에서 몇 미터 빼준다고요? 1미터 빼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2번, 그러니까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 등의 바닥은 노대 면적에서 노대가 접한 그러니까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m 곱한 값을 공제한다. 뭐 발코니 초점 아니고요. 그러니까 바로 노대 등은 기본적으로 아래층에서 불길이 올라오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한다. 밖으로 1.5m면 불길이 올라와 번지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아파트에 뭐 흔히 뭐라고 하고요? 베란다라고 하고 외국말을 쓸 거면 발코니, 한자어를 쓸 거면 노대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층에서 불 올라오는 걸 막자고 뻗어놓은 공간이 있죠. 그러니까 그게 발코니 노대입니다. 아래층에서 불 올라오는 것을 막는 거니까 뭐 너무 많이 뻗어놓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이쪽 공간에서 보자고요. 그러니까 이쪽 공간을 위에서 내려다 보겠습니다. 위에서 내려다 봐세요. 여기에 거실이 있다고 치고요. 그러니까 이쪽에다가 그러니까 발코니 노대를 붙여놨습니다. 발코니 노대를 붙여놨는데 아래층에서 불이 올라오는 걸 막는다. 그러니까 몇 미터까지는 빼준다고요? 1.5m까지는 빼준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공간이죠. 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칸막이 그러니까 뭐 셋이 쳐놓고 막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공간이죠. 근데 이걸 더 여기가 지금 100제곱미터가 허용된다고 치죠. 그래서 여기가 10 곱하기 10, 100입니다. 근데 이걸 욕심내서 더 뽑았다고 치자고요. 욕심내서 더 뽑으면, 1m를 더 뽑으면, 여기는 지금 빼준다고 했고, 여기가 10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를 얼마를 해야 돼요? 10을 줄여야죠. 그래서 9로 해야 됩니다. 설마 저쪽 공간을 더 내고 아파트 거실 면적을 줄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죠. 누구요? 그런 아저씨 한 분 있어요. 윤무부 아저씨요. 새 박사 있잖아요. 윤무부 아저씨는 야 참새야 기러기야 일로 나랑 놀자. 그 아저씨는 여기가 초점이니까 아이 거실 소용없다고요. 뭐 책상하고 컴퓨터만 있으면 되죠. 그 아저씨는 여기가 초점이지만 그 윤무부 아저씨를 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쪽을 더 내지 않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벽에서 얼마까지만 빼준다고요? 1.5m까지만 빼준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에요. 동그라미 2번. 다음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작은 1번. 필로티 이제 소련 말도 모자라서 프랑스 말까지 공부해야 되고요. 불란서 말입니다. 필로티 뭐고요? 기둥 등으로 해당 부분이 공중의 통행, 산행의 통행 주차에 적용된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 빼준다는 거죠. 뭐 연립 다세대 1층에 기둥만 박혀 있는 공간들 다 아시잖아요. 그 공간 다 빼준다는 겁니다. 바닥 면적.
그러니까 발바닥 대고 쓰는 면적이요. 그러니까 월세 내고 정해진 공간 자기가 쓰는 거죠. 근데 거기는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2번. 그러니까 어찌고 가로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승강기 탑, 계단 탑, 장식 탑, 층고가 1.5m 이하인 다락, 경사진 형태 지붕 1.8m 이하인 다락. 그러니까 건축물 외부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다스트, 슈트, 설비, 덕트 등등등 사람 쓰는 공간 아니죠. 그러니까 이 건물에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옥상에 엘리베이터 끌어올리는 승강기 탑 있는데, 그러니까 승강기 탑 누가 월세 내고 쓰는 공간 아니죠. 빼줍니다. 그 첫째 줄 끝에 층고가 1.5m 이하인 다락. 옛날에 누구요? 이수근하고 무슨 명운인가요? 언덕 위에 올라서도 160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키가 작아도 160은 됩니다. 그러니까 150이면 사람 쓰는 공간 아니죠. 라면 박스 3개 도는 공간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공간은 다 빼준다. 굴뚝.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12월 24일 밤 크리스마스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말고는 쓰는 사람 없죠. 다 빼준다. 3번 공동주택. 그러니까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 놀이터, 조경시설, 생활 폐기물 보관함. 어느 한 집 이익을 위한 거 아니죠. 어느 누가 월세 내고 그 사람만 쓰는 공간 아니라고요. 빼준다. 4번 건축물 리모델링 하는 경우 미관 양상, 열 손실 방지를 해서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설치한 부분 빼준다. 아무튼 뭐요. 그러니까 쉽게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가끔 그런 건물 있어요. 건물이 있는데 바깥에 판때기가 붙어 있어요. 큰 건물 통째를 감싸는 판때기가 붙어 있고 구멍이 뽕뽕 뚫려 있습니다. 뭐 이쁘게 하겠다는 거고요. 또 아니면 구멍이 뚫려 있어도 그 사이에 공기가 머물게 되니까 열 손실 방지를 할 수 있죠. 그런 공간들 빼준다. 바닥 면적 이것저것 빼준다는 거에 지하층 지금 있어요? 없어요? 208쪽에 지하층 빼준다는 얘기 없죠. 그러니까 따라서요. 다음 쪽 굵은 5번 연면적 정의 하나 건축물에 각층 바닥 면적 합계니까 연면적에는 뭐가 포함되고요? 지하층이 포함됩니다. 지상층, 지하층, 바닥 면적 합계가 연면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굵은 6번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에서 제외하는 부분. 그러니까 7번 보시죠. 그러니까 저 앞에 있었던 용적률 식이 뭐였고요? 그러니까 대지면적분의 연면적이죠. 그러니까 이 연면적 같다고요?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단 용적률 산정에 있어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을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둘, 넷, 여섯, 여덟, 열, 11번이요. 1번 지하층 면적, 2번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 부속 용도, 3번 초고층,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 안전구역. 그러니까 건축과로 건축물 피난 안전을 위해서 건축물 중간에 30개 층마다 텅 비워둔 층, 텅 비워져 있으니까 탈 게 없죠. 그리로 도망가서 그러니까 구조받을 수 있습니다. 4번 층수가 11층 이상 건축물로 11층 이상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경사지붕 아래 설치하는 대피공간. 건물이 높은데 저 위쪽이 그러니까 조금이면은 건물이 낮거나 조금이면 위쪽이 조금이면 다 1층으로 도망가면 되죠. 근데 건물도 높고 11층 이상이고 11층 이상이 10,000제곱미터 이상 그러면 다 1층으로만 도망갈 수는 없죠. 옥상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평지붕이면 뭐가 있을 거고요. 옥상에 위에서 보면 H 동그라미 헬리포트가 있어서 헬기에 앉아서 구조받을 수 있죠. 경사지붕이면 헬기가 앉을 자리가 없다고요. 그러면 따로 공간 정해서 거기로 사람들 기다렸다가 구조받을 수 있게 하자라고 하는 거죠. 출판요.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에서 뭘 뺀다고요? 지주피대를 뺀다고요. 연면적 다르다고요. 연면적은 바닥면적 합계이죠. 바닥면적에서 제외한다. 보고 빼면 다 연면적입니다.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에서 그때는 연면적에서 뭘 뺀다고요? 지주피대를 빼준다는 거죠. 따라서 아래 그리며 그러니까 대지면적 2,000, 건축면적 1,000, 용적률 200%, 그러면 2,000분의 4,000이죠. 주어진 연면적 4,000제곱미터는 찾아먹게 해준다. 고상하게 책에다가 보장한다. 찾아먹게 해준다. 지주피대 빼주고 한다는 거죠. 세 개의 그림 중에서요. 첫 번째 그림 4,000 다 찾아먹었습니다. 그렇게 지어서 쓰든지. 두 번째 그림이요. 그러니까 지하층 파면 빼준다고 그랬죠. 주차장 쓰면 빼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거 다 빼주고 얼마 남아있어요? 4,000은 찾아먹게 해준다고요. 세 번째 그림이요. 지하층 지하 20층까지 파고 싶은 대로 파라고요. 지하 120층
3층까지 팔 수도 있죠. 파서 씁니다. 주차장 다 빼주고요. 피난 안전구역 다 빼주고 대피공간 다 빼주고 그러고도 얼마는 남아있다고요? 4천. 4천은 찾아먹게 해준다 라고 하는 거죠. 주어진 4천은 찾아먹게 해준다. 뭐 걱정하지 말고 지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가 11번 나온 거죠.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 굵은 7번 지하층. 건축물 바닥이 지표면 아래 있는 층으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반 이상 묻혀 있어야 지하층이다 라고 하는 거죠. 8번 층수요. 동그라미 1번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63빌딩 거짓말. 몇 공 빌딩이고요? 60빌딩이죠. 지하 3층 지상 60층이면 걔는 60층 건물입니다. 뭐 지하층 어디까지 바뀌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또 사람이 피난 지하철 바닥층까지 도망가는 거 아니죠. 1층에서 땅으로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2번 생각이탑, 계단탑, 막루, 장탑, 옥탑 그 밖에 건축물의 비싼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 수평적 면적 합계가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것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냥 뭐 숫자 8분의 1이면 되지만 뭐 그림으로 보시죠. 건물이 있다고 치죠. 3층 건물이 있습니다. 3층 건물이 있는데 여기다가 작대기 꽂아 놨습니다. 작대기 꽂아 놨어요. 몇 층이요? 3층이죠. 작대기 있는 3층인 거죠. 자, 그런데 한 반을 덮었습니다. 몇 층이요? 반을 덮었으면 4층이 되는 거죠. 그러면 10분의 1은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렇게 정해서요. 8분의 1 이하까지는 3층이라고 하고 8분의 1이 넘으면 4층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 높이 3m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한다. 상암 월드컵 경기장 50m입니다. 축구장, 야구장, 스탠드가 쫙 올라가 있는 거지 층마다 구분되는 거 아니죠. 그러면 4m마다 끊어서 하나의 층으로 계산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50m니까 4 곱하기 12, 48에다가 2m가 더 있죠. 그래서 얘는 몇 층 규모라고 한다고요? 13층 규모가 되는 거죠. 동그라미 4번. 건축물 부분에 따라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가장 많은 층수로 한다. 뭐 대표적으로 이 건물이요. 이게 20층입니다. 여기는 20층이고 여기는 15층이에요. 얘는 20층짜리요? 15층짜리요? 20층짜리인 거죠. 사람이 도망가야 되는 거 따지자고요. 20층짜리이고 또 뭐 경사진 곳에 비탈진 곳에 있는 얘는 몇 층짜리고요? 4층짜리인 거죠. 이쪽에 4층, 이쪽에 2층이면 4층짜리입니다. 많은 층수로 한다. 면적과 관련된 이제 기본 개념들이 있고 또 문제 푸시면 되는 거죠. 문제 푸시면 다 공짜 문제들입니다. 건축법 7문제 중에 6문제 2구라도 다 맞추세요. 5장 4절 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걸치는 경우가 있는데 걸치는 경우 어디선가 들어보신 적이 있다고요. 책 잠깐 앞으로 가시면 있고 용도구역 뒤에요. 책 30쪽이요. 30쪽 3장 4절 둘 이상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 그 검은 바탕표 보면 되고요. 3366 30쪽이요. 30 제일 위에 표요. 3366 공유방 녹각이죠. 3366 공유방 녹각입니다. 됐고요. 다시 돌아오시고 210쪽 와세요. 210쪽 굵은 1번 대지가 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에 조치 표의 왼쪽 칸 국토계획법 동그라미 1번 330 660 33 동그라미 2번 고도지구 미관지구 그 아래줄 방어지구 고미방 3번 녹지지역에 걸치면 각각 녹각이죠. 국토계획법 3366 고미방 녹각이 있습니다. 표의 오른쪽 칸이요. 건축법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 나는 동그라미 1번 갖고 시험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똑같은 얘기만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다음 쪽이요. 해설.
1번 걸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은 예전에 건축법에 있다가 그 내용을 정비해서 주요 내용을 국토개혁부로 옮겼다. 그냥 싹 이사가면 되죠. 이사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쓰레기통 요강단지 2개 뭐 그게 남아있다고요. 쓰레기가 2개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개혁법으로 옮겼으나 건축법에 종정 규정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중요한 사항은 국토개혁법 걸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국토부 지시문으로 써져 있어요. 걸치는 경우는 국토개혁법 규정을 적용한다고요. 그게 아닌 나머지들을 건축법에서 규정하게 되는데 적용하게 되는데 뭐 그것 갖고 차이점 갖고 시험 나온 적 없다고요. 됐습니다. 211조 굵은 2번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 제한. 가로구역, 가구 우리가 블럭이라고 하는 거죠. 블럭이요. 지금 여기 지금 큰 광장이 있잖아요. 이쪽에 광장이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로 건물이 지금 한 4동이 있나요? 4동 가면은 저기 차 꺾어져 들어오는 횡단보도 있는 저기까지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한 블럭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저 국세청이요? 아니면 뭐 아무튼 뭐 어디 안전처는 살아남는데요, 없어진대요. 아무튼요. 안전처까지 가려면 얼마나 가야 돼요? 한 2블럭 가시면 되죠? 뭐 그러잖아요. 이 한 블럭입니다. 블럭 단위로 높이를 제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허가권자는 그러니까 지방건축인의 심의를 거쳐 가로구역, 도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단위로 해서 건축물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동그라미 1, 2, 3 문장은 시간 탱탱 남으니까 읽긴 하겠습니다만 위 그림이면 끝이고요. 그러니까 위 그림 동그라미 1번 여기는 80m 블럭이다 라고 정한다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문장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용도 형태에 따라 같은 가로구역 안에서 건축물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위 그림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1번 80m 블럭인데 그 중에 업무시설은 80m 이하, 판매시설은 70m 이하로 알아 라고 용도나 형태에 따라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문장 동그라미 3번 특특시군구는 가로구역별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해서는 건축인의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위 그리며 동그라미 1번 80m 블럭인데 큰 사거리 땅 거기 그 땅은 100m까지 할 수 있게 해준다. 동그라미 1, 2, 3 이 그림이면 다 됐어요. 동그라미 4번 자치구청장의 상급청인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도시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면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특별시 광역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서울에 25개 구가 있는데 그러니까 구마다 높이를 달리 정한다고 치자고요. 그러니까 이쪽이 그러니까 A구, 그러니까 이쪽은 그러니까 B구, 그러니까 이쪽은 그러니까 C구,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쪽은 I구입니다. 자, 그런데 구청장한테 정확히 맡겨져 있죠. 구청장,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뭐 재산세 많이 받자, 높이지요. 그러니까 I구, 우리도 I구, 높이지요. 그리고 낮게 지어. 시가지가 높고 낮고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니들 거 싹 내놔. 누가 하세요? 특별시장이 한꺼번에 싹 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시가지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윗사람이 뺏어서 정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쪽이요. 그러니까 212쪽에 굵은 3번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그러니까 표 4칸이요. 첫 번째 칸 해 가리지 말자. 남의 해 가리지 말자고요. 햇볕 쬐고 살자는 거죠. 가까우면 낮게 멀면 높게 짓자는 겁니다. 그러면 첫째 줄이요. 사람 살자는 지역. 그러니까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은 상업 기능이 추가되니까 다닥다닥 붙여서 지어야 된다고요.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의 모든 건축물은 뭐 1.5-9 2분의 1 H에서 정복 방향에서 거리를 떼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햇볕 쬐고 살자는 거죠. 근데 내 햇볕 챙기자가 아니라 남의 해를 가리지 말자가 더 우선입니다. 사람 살자는 지역, 주거지역 중에 그러니까 전용 주거, 일반 주거, 준주거가 있는데 준주거는 상업기능 추가되니까 다닥다닥 붙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 짓는 모든 건축물에는 햇볕이 쫙 들어야 된다고요. 김밥집도요? 김밥집 지붕이 있어요, 없어요? 우산 쓰고 김밥 떡볶이 드시나요? 지붕 있죠?
김밥집에도 햇빛이 들어와야 된다고요. 왜요? 김이 눅눅해져서요? 그게 아니라 아까 자산 전문 용도 근주기가 있잖아요. 주택이 저 아래에 있다고요. 애기들 뛰어서 건물 무너지는 거 들으신 적 있어요? 애기들 뛰어서 아랫집에서 시끄럽다고는 하지만 애기들 뛰어서 건물 무너지는 적 없잖아요. 자산 전문 용도 근주기입니다. 이게 저 아래에 있다고요. 아래에 있으니까 김밥집, 주택으로 용도 변경 뭐 하면 되고요? 내려갈 때는 신고. 다 내려가는 건 다 뭐예요? 신고이죠. 주택으로 용도 변경, 신고만 하면 용도 변경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건축물에 이 돼지집 빼고요. 모든 건축물에 햇빛이 들어와야 신고하고 주택으로 변경했을 때에도 햇빛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이들 어른들 햇볕 쬐야 비타민 D 생기고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는 아기들 똥기저귀 보송보송 말리자라고 하는 거죠. 지금 저쪽을 보자고요. 바깥 창문 쪽을 떠올리고, 저쪽에 빨래 건조대가 있습니다. 빨래 건조대가 있고, 거기에, 물론 종이기저귀 쓸 수도 있죠. 크린, 응배, 허응스, 그런 거 쓸 수도 있지만, 그래도 면기저귀, 바람에 살랑살랑 마르고, 다음에, 습도로만 말리는 거 아니잖아요. 햇볕이 들어와서 면기저귀에 닿아야, 그래서 자외선으로 살균도 되는 거죠. 똥기저귀 보송보송 말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에서 거리떼는 게 원칙이요? 종북 방향에서 거리떼는 게 원칙이죠. 남쪽입니다. 이쪽이 북쪽이고요. 남쪽으로 해가 오늘 같은 날은 지글지글 계란 후라이 같이 해가 지글지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1번 땅, 2번 땅, 3번 땅이 있다고요. 부조아씨 건물 있죠. 남쪽 아줌마 건물 있습니다. 내가 건물을 어떻게 지을 거냐고요. 우리 아이 똥기저귀 보송보송 말리기 위해서 여기다 건물을 지어서 내 뼈 챙기자. 북쪽 아저씨 해를 가리네요. 북쪽 아저씨 미안하면 안 되니까 여기다 짓자는 거죠. 여기다 건물을 짓습니다. 북쪽 아저씨 해는 가리지 않지만 내가 햇볕을 못 받잖아요. 남의 해를 가리지 말자. 그러면 원칙이요. 내 뼈 챙기자, 남의 해를 가리지 말자. 그 중에 뭐가 원칙이요? 잠깐요. 지금 뭐예요? 부동산 공법이죠. 공공복리를 위한 공법입니다. 내 뼈 챙기자, 남의 해를 가리지 말자. 뭐가 원칙이에요? 그렇죠. 마음들이 다 그렇게 이쁘시니까 다 합격하십니다. 남의 해를 가리지 말자.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거리를 떼야 돼요? 정북 쪽에서 거리를 떼야 되죠. 그래서 어느 방향에서 거리 떼는 게 원칙이라고요? 정북 방향에서 거리 떼는 게 원칙입니다. 그냥 근데 좀 한두 번만 문제 틀리시면 외울 것도 아니고 그냥 다 하시게 되고, 행이라도 놓쳤으면 상황을 떠올려보자고요. 해가 지금 저쪽이 하나죠. 창문 쪽이니까. 해가 저쪽에 있다고요. 해가 저쪽에 있는데 내가 이 사람 해 가리는 걸 걱정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해가 저쪽에 있는데 내가 앞사람 해를 가려요? 아니잖아요. 내가 누구 해를 가리면 안 돼요. 뒷사람 해를 가리면 안 되죠. 해가 이쪽에 있습니다. 해가 이쪽에 있으면 내가 이쪽 사람 해를 가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남쪽으로 도니까 내가 어느 누구 해를 가리면 안 된다고요? 정북 방향 해를 가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 그림 맞춰서요. 해가 남쪽에 있으니까 내가 이 사람 해를 가리면 안 되죠. 근데 바짝 붙일 거면 내가 낮춰줘야죠. 내가 높이고 싶으면 좀 떨어져서 높아야 해를 가리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일정 거리 선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면 이쪽이 남쪽이고 여기 이번 땅에 건물을 짓는데 어떻게 지어야 북쪽 아저씨 해를 가리지 않을 거냐고요. 그 아래 그림이요. 양괄 1번, 동그라미 1번 옆에 있는 그림. 높이 9m까지는 1.5m를 떼고 그 뒤로는 높이의 2분의 1을 떼게 되는 겁니다. 높이의 2분의 1이니까 높이가 18m면 몇 미터를 떼라고요? 높이의 2분의 1. 높이가 18m면 9m를 떼라고요. 그래서 그 점을 연결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어야, 거기 또 햇님도 빵끝 있죠. 이렇게 지어야 북쪽 아저씨 해를 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옆으로 좀 빠졌습니다만 7번 보시죠. 아까 그 표 위에 있는 표요.
그래서 정북 방향에서 거리떼는 게 원칙. 전국에 문제 없으면 정남 방향에서 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 살자는 지역이 초점이죠. 갓난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플사, 여차차 사정으로 부모님이 전용주거, 일반주거 지역에 살고 있지 않네요. 다른 지역에 살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갓난아기 똥땡이 빨갛게 짓무르고 그냥 맨날 물집 터지고 그러고 살아야 돼요? 아니죠. 다른 지역이라 하더라도 갓난아기 똥기족이요. 창고 사는 갓난아기요. 집 사는 공동주택 사는 갓난아기요. 공동주택 사는 갓난아기죠. 단독주택은 지가 알아서 이미 다 정하면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정해진 데 들어가는 것밖에 안 되니까 공동주택 사는 갓난아기를 위해서요. 그런데 일본인 관광객, 중국인 관광객, 명동 한가운데에서 뭐 햇볕 똥기저귀 휘날리고 그럴 수는 없다고요. 일반 상업, 중심 상업에서는 제외한다. 거기에서는 개나리 단지 해가 옆 단지 해를 개나리 단지 건축물이 옆 단지 해를 가려도 안 되고 개나리 단지 101동이 102동 해를 가려도 안 됩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 갖고 시험 나온 적 없고요. 세 번째요. 지금 한 거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못 찍었다고요. 몇 층 이하, 8m 이하에 대해서는 일조학부를 위한 높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문장형 양과 1번,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에 건축하는 모든 건축물 높이는 일조학부를 위해서 정복 방향, 인접 대지경계선부터 다음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된다. 1번 높이 9m 이하까지는 1.5m를 떼야 되고, 2번 높이 9m 초과하는 부분은 임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떼어야 된다. 동그라미 2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기종에 불구하고 건축물 높이를 정남 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시장구수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하로 알 수 있다. 다음 쪽 그림 보시죠. 다음 쪽 그림의 왼쪽 정북 방향에서 거리 떼는 게 원칙이죠. 마당을 만들려면 북쪽에 마당이 들어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이 북향집이죠. 그러니까 사람들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한다고요. 싫어하지만 뭐가 더 우선이요? 남해를 가리지 말자가 더 우선이죠. 오른쪽이요. 북쪽에 문제가 없으면 그러니까 집을 남향으로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북향 남향 그거 아시죠?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니까 여기에 어느 누가 땅을 갖고 있습니다. 집을 지금 이대로 짓게 되잖아요. 이렇게 짓는데 집에 마당을 내야 되겠다고요. 해가 지금 어느 쪽에 돌아요? 남쪽으로 도는 거죠. 그러니까 남쪽으로 해가 돌고 있습니다. 집에 마당을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쪽에다가 마당을 내봤자 그러니까 해를 받아요? 못 받아요? 해를 못 받죠. 그러니까 마당을 내려면 어디다 내야 돼요? 이쪽으로 내는 거죠. 그래서 방울도마도 조금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건물을 요만큼만 지어야죠. 그래야 마당을 낼 거잖아요. 그럼 방울도마도 몇 알 해먹는 게 중요해요? 건물 지어서 분양임대가 더 중요해요? 분양임대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어느 아무튼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마당을 안 내고 건물 집을 이렇게 짓게 되니까 다 집들이 북향집이 되는 겁니다. 남향집으로 지으면 얼마나 좋냐고요. 집을 남향으로 지으면 이쪽이 남쪽이니까 여기 요만큼만 해도 그 텃밭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남향은 누구의 문제가 없을 때만요. 북쪽에 문제를 안 줄 때만 남향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앞쪽 212쪽 동그라미 2번 둘째 줄 다음 경우에는 정남 방향에서 거리를 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둘째 줄 1번 둘째 줄에 5번 도시개발구역 6번 정비구역 그러니까 1번부터 6번까지는 다 새로 개발되는 곳입니다. 북쪽에 아예 건물이 없다고요. 그 다음에 7번 정방향으로 도로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 북쪽에 피해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8번 종방향 접하고 있는 대지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북쪽 아저씨가 갖다 붙이래요. 미안해서 어떡해요. 그래도 붙이래요. 그럼 좋은 거죠. 나는 좋은 거죠. 됐습니다. 이제 북쪽 아저씨 나중에 이제 아줌마한테 혼나는 거야. 자기가 알아서 혼나는 일이고. 다음 쪽에요. 양과로 2번 동그라미 1번 일반 상업지역과 중심 상업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채광 확보를 위해서 일정한 높이 이하로 해야 된다.
그 동그라미 2번, 3번 갖고 시험 나온 적 없습니다. 양보 3번. 찌끔한 거는 봐주자는 거죠. 2층 이하, 8m 이하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저기까지 보셨고 시간은 넘었습니다만 조금만 더 보시고 가시죠. 214쪽에 6장 강론. 뭐 거의 시험 나온 적 없습니다. 다 생략해도 되겠고요. 한 장 넘어가세요. 217쪽에 7장 위반건축물. 7장 1절 기존건축물은 초점 아니고 한 장 넘어가세요. 218쪽에 7장 2절 위반건축물이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이요. 굵은 1번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동그라미 1번 다섯째 줄 끝에 7을 명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위반의 정도가 천차만별, 적발 시점도 천차만별. 여러 가지 조치 중에서 선택해서 취할 수 있다. 동그라미 1번 허가권자는 대지건축물이 이 법 규정의 명령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 규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아니면 니은번 건축 주중에 대해서 공사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아니면 디귿번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철거 명령, 개축 명령, 증축, 수선, 용도 변경, 사용 금지, 사용 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것저것 중에서 선택해서 취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3번 생략하고요. 다음 쪽에 굵은 2번 행정대집행 그 아래 그리며 그러니까 국민 누구라도 법을 준수 지켜야죠. 어느가 법을 위반했습니다. 그러면 기회를 한번 주죠. 법에 맞게 고치라고 시정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명령을 이행해야 되는데 이행하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 네가 안 하면 우리가 대신한다. 뭐로 갈 수도 있고요. 대집행. 말로 해서는 안 듣는군요. 이행할 때까지 계속 뭘 때리면 이행강제금 때리면 돈 못 써서 이행을 하겠죠. 다시 올라가서 굵은 2번 다섯째 줄 괄호 행정대집행은 개통 대비, 계고, 통지, 대집행, 비용징수로 이어집니다. 근데 건물 무너지겠는데 지금 종이딱지 날릴 시간 없죠. 그냥 들어간다고요. 들어갈 수 있다고요.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건축신고, 투주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위반건축물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때 그러니까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절박한 경우 곧 무너지겠다고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계고통지 절차에 의하면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계고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대집행 들어갈 수도 있다. 굵은 3번 이행강제금 양과 1번 그 표면됩니다. 그러니까 표현 두째 줄이요. 중요한 위반 4가지 허가 위반, 신고 위반, 건표 위반, 용적률 위반에 대해서는 땅의 개별 공시지가 세금 매기기 위해서 개별 공시지가가 있듯이 건축물에도 세금 매기기 위해서 시가표준액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반 면적 곱하기 시가표준액 50%까지. 그러니까 기타 위반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 10%까지. 세 번째 칸 1년에 2회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이행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 생짜 무허가 건물은 1년에 2번 50%씩 2번 1년에 건물값 내고요. 내년에 또 건물값 내고요. 뭐 1억짜리 무허가를 지었다고요. 그러면 그 해에 5천만 원 2번 내고 다음 해에 5천만 원 2번 내고 그 다음에 5천만 원 2번 내고 언제까지요? 마르고 닳도록이요. 한도 끝도 없이 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50%까지를 1년에 2회 이하에서 때린다라고 돼 있죠. 그 아랫줄이요. 영리 목적 상습 위반의 경우에는 유의금액의 1.5배까지. 축사, 돼지집이요. 사람 사는 거 좀 봐주자고요. 돼지집 찌끄만 거 500제곱미터 이하, 1000제곱미터 이하는 위 원래 금액의 0.8배까지. 제일 아랫줄 사람 사는 찌끄만 건 봐주자고요.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 금액의 2분의 1, 0.5배까지. 그 다음에 그리고 얘는 총 부과일수 5회까지만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세부 문장 있는데 그 세부적인 사항 갖고 이렇게 큰 초점 아닙니다. 생략해도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건축법을 보셨습니다.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는 이제 5편 주택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더운데 건강하게 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